본격적인 월동 준비 시기를 맞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난로 공장. 쇳물 온도 섭씨 1800도. 온몸이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전을 위해 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세심한 공정이 숨 쉴 틈 없이 이어진다. 약 270kg에 달하는 주물 난로를 설치하는 일은 체력과 기술 모두를 필요로 하는 일.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땀과 정성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이곳. 여기저기서 난로를 만드는 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총 13가지 종류의 난로를 만드는데 특징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주물로 네. 그 성형을 해서 주물로 벽난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쪽에서 작업자들이 난로의 형체를 만들기 시작한다.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한 후 조립하는 것이다. 됐어. 됐어.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 용접이 시작된다. 난로 용접은 0.1mm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장작을 떼다 보면은 균열이 가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용접이 안 되잖아요. 주물 난로뿐만 아니라 어떤 난로든 용접이에요, 용접. 용접. 네. 난로에 균열이 가면 연료를 태울 때 연기가 밖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해야 한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용접은 그 어떤 과정보다 중요하다. 섬세하게 해야 하는 데다가 맞닿는 부분마다 모두 용접을 해서 작업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웬만한 경력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보호구를 벗은 용접공 정복만 씨의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용접일은 작업 자체가 고역이다. 쇠 녹이잖아요. 네. 불빛에 열. 쇠 철판에서 열 올라오죠. 네. 쇠를 이렇게 달구니까 녹이니까 얼마나 뜨거워 이게. 각 부분을 이어 붙여서 형태를 갖춰갈수록 난로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진다. 이 앞판 하나가 지금 50kg씩 나가는데 양옆판 대고 그러면은 네. 또 위에 상판 대고 그러면 이게 전체 무게가 완성됐을 때 270kg예요. 270kg요? 네. 무게가 더해질수록 작업자 혼자 난로를 들기 버거워진다. 기중기를 사용해 작업할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난로를 뒤집는다. 그리고 다시 용접이 이어진다. 이 음새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하는데 불꽃이 뜨거운 데다 밝아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겨울 난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난로.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용접이 끝나고 나면 연삭기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주물난로 제작이 어려운 이유다. 일반 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도 좀 내기가 힘들고 전도성이 없으니까 열전도가 없으니까
이제 문은 열고 닫고 하다 보면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도가 약하니까 덜 뜨거운 거죠. 90% 이상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제작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단함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난로 한 대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3일. 주물로 제작해 전통 가마솥처럼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선명한 무늬가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준다. 주물은 열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쇠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철난로 같은 거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막 계속 이렇게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명이 있는 거, 사람 수명이. 그동안 벽난로는 난방을 위한 제품이라기보다 거의 실내 장식용품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열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제품이 나오면서 본연의 난방 기능을 위해서 난로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 난방용품으로는 물론 여름에는 실내 장식 효과를 낼 수 있게 모양까지 신경 쓴 제품들. 이처럼 튼튼하고 아름다운 난로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곳, 바로 주물 공장이다. 총 30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주물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는 평균 3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주물공들이 논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처럼 흙에 뜨거운 쇳물을 부어 단단한 주물을 만들어낸다. 철판은 열 받으면 막 놀거든요. 근데 이거 주물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열 전도이 좋으니까. 겨울이 되면 주물 공장은 난로용 주물을 만드느라 한창 일손이 바쁘다. 금형 위에 철틀을 넣고 거푸집 만들 준비를 시작한다. 철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입자가 고운 흙을 덮는다. 이때 흙은 약품이 첨가된 것을 사용한다. 이제 약품이 경화제약 수지가 들어가가지고 딱딱 굳으니까 이제 털이 형성되는 거죠. 흙이 빈틈없이 들어가게 손으로 골고루 펼쳐준다. 많은 부분이 기계화됐지만 아직까지 사람 손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공정이 많다. 흙 작업이 끝나고 철틀을 들어올린다. 금형에 있던 모양이 흙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구석구석 무늬가 선명하다. 완성된 거푸집 표면에 불을 붙인다.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흙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쇳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힘들지만 흙 속에서 매번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루할 새가 없다는 경력 25년의 김세중 씨. 정성을 다해 만든 거푸집을 하나로 합친다. 거푸집이 완성됐으니 이제 쇳물을 부을 차례다. 용해로에서는 쇳물이 끓고 있다. 워낙에 고온이라 용해로를 담당하는 작업자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1800도요? 작업할 쇳물을 만들기 위해 용해로에 철을 넣어 녹인다. 당일 사용할 양만큼 매일 쇳물을 만드는 것이다. 기계로 놓은 철덩어리가 녹기 시작하면 그 후부터는 작업자가 하나하나 손으로 재료를 넣는데 무게가 꽤 나간다.
또 많은 거는 7, 80kg도 나가는 거 있고 100kg 넘는 것도 있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니까. 양 조절을 잘못하면 용해로 속의 압력이 증가해 폭발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드는 제품에 따라 용해로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천차만별이라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물이 수증기로 급하게 변하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작업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용해로를 책임지고 있는 노하주 씨의 몸은 성할 날이 없다. 이제 많이 뛰어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녹슬고 이런 거 하다 보면 폭발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게 승환이에요. 전부 다 이거 고형은 이게 다 힘이 있어요. 이거 한 30년 된 게 했죠. 30년이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주천이 있어요.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댕기는 거지. 어느 정도 재료가 다 녹자 노하주 씨가 쇳물을 한 바가지 퍼서 성분을 검사한다.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매번 성분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두께가 얇고 그런 거는 물이 잘 안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하고 물르게 하고 이 쇠 성분에 따라서 일이 많아도 다 달라요. 쇳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용해로에서 쇳물 만드는 것을 산모가 아이 낳는 것에 비유한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쇳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을 녹이는 작업이 끝나면 쇳물을 다른 도가니에 옮겨 담는다.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쇳물은 온도가 1800도에 이르기 때문에 자칫 실수라도 하면 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옮겨 담은 후 기계를 이용해 거푸집이 있는 곳까지 운반한다. 작은 구멍에 맞춰 정확히 쇳물을 붓기 시작한다. 거푸집 안으로 쇳물이 들어가자 표면에 푸른 불꽃이 피어오른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없이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과 요령 그리고 온몸의 감각이 총동원되는 순간이다. 일정하게 물을 줘야지. 일정하게 계속 일정한 일정하고요? 예, 그래야지 물건이 유사기도 안 되고 고정적으로 물건이 감싸주니까 네. 제품이 잘 나오는. 일정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넣지 않으면 쇳물이 중간에 멈춰 구석구석 돌지 않는다. 한번 쇳물 주입을 시작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없다. 쇳물이 잘 들어갔는지 구멍에 빨간 빛이 선명하다. 이제 건조되길 기다리면 된다. 또 다른 작업장. 알루미늄 주물로 난로에 여러 장식품을 만들고 있다. 모양이나 디자인 낼 때는 양은이나 뭐 이런 게 최고야. 양은은 여러분은 섬세한 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네. 철쭉무는 섬세한 면이 안 나와요. 용해로에서 녹인 알루미늄 액을 거푸집에 넣는 일이 반복된다. 700도 내외에 달하는 고온의 알루미늄 액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 약 10분 후 흙 속에서 완성품이 나타난다.
정교한 무늬가 그대로 찍혀 나왔다. 농작물을 수확하듯 완성한 물건을 흙에 썩해 하나하나 수레에 담는다. 그리고 쉬지 않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 방금 전 거푸집 역할을 했던 흙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흙이 이제 수분 조정이 되라고 미리 뿌려놔야지. 말라 흙이 작 떨어지잖아요. 결합이 안 돼, 결합이. 흙 준비가 끝나면 삽질이 시작된다. 물건마다 거푸집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삽질이다. 하를 4삽, 위에 4삽, 그럼 8삽이 100개면 800번 하고 800번 하면 2000번 넘게 하겠네. 노가다 가면 주문 공장에서 사람이 최고라니까. 왜요? 삽질을 잘하거든, 삽질을. 금형 틀에 흙을 덮어 거푸집을 만들고 알루미늄 액을 주입한 후 결과물을 꺼내는 일까지 오롯이 혼자 해야 하는 일이다. 쇳물을 주입해 놓은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공장 마당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흙과 철 틀의 무게, 거기에 거푸집 안에서 굳은 쇳물까지 더하면 무게가 상당하다. 게다가 아직 다 식은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도 조심해야 한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이라도 하듯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주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장의 소음이 멈춘 시각. 작업자들이 일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향한다. 식당. 식당이요? 점심시간이에요? 잠시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에 온 것이다. 저마다 제 위치에서 일하던 주물공들이 밥상을 마주한다. 허기진 배에 따뜻한 밥 한 술을 넣으면 그제야 접힌 허리가 쭉 펴진다는 이들. 그야말로 보약 같은 밥상이다. 맛있어요. 일하고 먹는 거는 맛있어요. 맛이 꿀맛이지 뭐 이거 뭐 일하고 뭐 그냥 뭐 꿀맛이지 먹는 거야. 오전부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쇳물을 만지느라 고단했을 이들. 용해로를 책임지고 있는 노하주 씨의 얼굴은 빨간 빛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어제 그랬잖아. 그거 열에 그렇다고. 멀리 일에 있어도 익는다고. 다 중국산 다 홍보들 완전 드신 거예요? 30년이 넘게 땀의 정직함을 믿고 한 길을 걸어온 이들을 볼 때면 우리의 직업의식을 돌아보게 된다. 안 힘드세요, 일하시는 거? 안 힘든 게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수작업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날 오후 화물차 한 대가 공장 마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완성한 주물을 출고하려는 것이다. 주물 하나당 무게가 50kg 정도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싣는 것도 여간 까다롭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주물이 난로로 만들어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장에 갖고 가는 거지. 이제 제작을 해야지.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이들 덕분에 우리의 겨울이 따뜻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난로 공장에 도착한 주물은 안으로 옮기는 것부터 일이다. 튼튼한 데다 예쁘기까지 한 주물이 준비됐으니 이제 다시 난로를 조립하는 일이 시작된다.
쇳물에서 하나의 난로가 탄생하기까지 무엇 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공정이 없고 과정마다 인내의 시간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기술도 들어간다. 상자를 만들어서 불을 지피면은 그 댐퍼 연통을 해서 열이 다 나가버리면은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갖추는 거예요. 난로 안에 머금 게. 좋은 난로는 땔감을 덜 쓰고 불이 잘 붙고 오래 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난로 내부에 열을 가두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손을 멈추지 않는 이들. 난로 공장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성수기다. 겨울철에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다. 불견이 내일 나가려고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야지. 고객하고 약속이니까. 전부 다 이게 아주 그냥 중노동이지, 중노동. 난로 하나가 완성돼 갈 때쯤 와, 여기 덜 됐잖아. 그치? 그래서 두껍게 다시 떼버려. 의자한테 놨을 때 바로 이게. 예리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작업자. 난로가 집 안에 들어가는데 전기가 새면 안 되는 거잖아. 난로는 작은 실수나 착오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작업을 끝내고 다시 구석구석 치밀하게 살펴본다. 오케이. 아까는 그 빛이 나갔는데 지금 없잖아. 모두가 손발을 맞춰 노력한 끝에 튼튼하고 예쁜 난로가 완성됐다. 일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 퇴근 전에 씻는 일은 빼먹지 않는다. 비누로 박박 머리까지 감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수중에 이제 연기를 많이 맞잖아. 네. 그 연기가 몸에 밴다고. 그래서 막 지하철 같은 데 타잖아. 네. 사람이 많잖아. 그 냄새 나죠. 난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늦게 끝나는 날이 잦아져 몸은 힘들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들어가세요. 다음날 아침 공장 직원들이 완성한 난로를 차에 싣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이거 됐어. 경상남도 창녕으로 갑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성심을 다해 만든 난로가 드디어 주인을 만나는 것이다. 난로를 만드는 과정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이들. 완공을 코앞에 둔 한옥집이 바로 난로를 설치해야 할 장소다. 귀농, 귀촌을 했거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난방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도시와 아파트를 떠나는 순간 바로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나올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데에도 난로가 제격이다. 난로를 집 안으로 운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쉽지 않다. 계단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나무판을 까는 일이 계속된다. 이 난로가 270kg나 나가는데
어떤 평지에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지. 이게 너무 힘들지. 난로 설치하는 데에만 13년이 넘게 호흡을 맞춰온 이들이지만 이렇게 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애를 먹기 일수다. 조금 더 가봐. 덥잖아 힘쓰고. 난로는 만드는 일부터 설치하는 것까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1시간 넘게 무거운 난로와 씨름한 끝에 드디어 운반을 마쳤다. 그런데 난로는 그대로 두고 준비해간 관을 바닥에 있는 고무관과 연결한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난방이 되는 거니까 벽난로에서. 난방이요? 네. 바닥 난방. 바닥 난방이 되는 거니까 보일러가 이제 2개라는 인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안에서 나무 떼가지고 네. 난방을 따뜻하게 난방을 시켜주는 거. 난로 근처만 뜨거운 게 아니라 보일러 배관으로 땔감을 뗄 때 발생하는 열을 보내서 바닥까지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관 작업까지 끝내고 나면 본격적인 난로 설치에 들어간다. 그냥 난로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일러와의 연결, 안전장치 등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설치만 한 달 평균 15번 이상 다닌다고 한다. 이 난로에 40cm 정도 되는 나무 토막을 5개가량 태우면 대략 8시간 정도 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약 132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난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벽을 뚫는 작업이 시작된다. 연통 구멍 뚫는 거죠. 연통도 직접 만든 것으로 크기 자체가 꽤 넓기 때문에 구멍도 크게 뚫어야 한다. 집 안쪽과 바깥쪽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진다. 연통은 평균 3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야 연소가 잘 된다고 한다. 약 5시간가량의 작업 끝에 드디어 난로 설치가 완료됐다. 라이터 좀 주세요, 라이터. 붓기만 하면 되거든. 지금은 우리나라 뭐 아무리 나무가 많고 그래도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양으로, 적은 나무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난로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땔감을 넣어서 불을 붙인 후 연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까지 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렇게 바닥 난방이 벽난로를 떼면서 바닥 난방이 된다는 건 굉장히 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보람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지.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마저 정겨운 난로.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난로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또 다른 난로 공장. 한창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 만드는 난로는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하는 것인데 목재 펠릿이란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해서 표준화한
고체 바이오 연료를 말한다. 이 같은 연료의 특성상 난로 제작에 여러 특별한 기술이 첨가된다. 가동을 시키면 팬에서 돌면서 바람이 나오면서 여기가 따뜻한 바람이 식혀지면서 열이 나오는 거죠. 히터 방식이라고요. 아, 히터 방식이요? 아, 난로인데요?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석유의 3분의 1, LPG의 2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동일한 난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재생산 가능한 목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유황, 질소 등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작고 일정한 크기로 압축된 연료라서 적은 공간에도 저장하기 쉽고 수분율 10% 미만의 파쇄된 나무들로 만들어져 발익이 우수하다고 한다.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는 난로의 종류는 총 15가지. 난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철판을 재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재단은 기계를 이용하는데 레이저로 철판을 잘라내는 것이다. 기계의 도면을 입력하면 그 모양 그대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제품을 모두 만들 수 있다.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뭐 한 150가지 이상이 되죠. 이때 사용하는 철판은 열에 강하고 강도가 뛰어난 것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 탓에 크고 작은 모양의 다양한 철판 조각을 재단한다. 재단이 끝나면 난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조립이 이어진다. 망치로 두드려 각 부분을 끼워 맞춘다. 그 후에 용접 작업이 시작되는데 한 대의 난로를 만들기 위해 용접을 하는 시간만 약 5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작업량이 많다. 난로 용접은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 장시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데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 그치, 장난 아니에요. 눈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용접을 오래 하면요? 게다가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좁은 곳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안 보이니까 거울로 비춰하고 보이는 거죠. 저희 난로 계통에서만 한 27년 정도 돼요. 27년 경력의 양혜수 씨는 용접 작업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성취감과 보람이 크다고 한다. 다른 일도 그동안에 다른 일도 가끔 해보긴 했는데 여기 벽난로에 대한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내가 했는 걸 갖다가 소비장에서 소비장 이제 불 떼고 그 느낌 그게 좀 보람이죠. 그래요? 이들이 난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꼼꼼한 용접이 뒷받침된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과 편리성이다. 철판 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조립을 마친 난로를 화물차에 싣기 시작한다. 도장 보내는 거예요. 아, 도장이요? 네. 아. 철판을 이어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서 직원들이 모두 동원됐다. 장정 2명이 힘을 합쳐 드는데 꽤나 무거워 보인다. 조립 안 했을 때 130kg, 조립을 하고 나면 180kg. 매번 쓰다 보니까 이골이 난 거죠. 아, 그래요? 아이고. 난로 몇 대를 옮기고 나면 추운 날씨에도 금방 땀이 흐른다.
하지만 난로라는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겨울뿐이다.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금방 난로 운반을 끝냈다. 그날 오후 난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세워놓은 도색 작업장. 도색은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일정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페인트의 양을 일정하게 분사하면서 색이 얇게 펴 발라져야 한다. 5년 했어요. 5년이요? 네. 한국에 와서 인해야 또 많이 벌어 베트남 또 많이 벌어요. 불편한 자세로 종일 작업해야 하는 것은 기본. 페인트 가루가 날리는 탁한 공기도 견뎌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묵묵히 견뎌내는 이들. 조금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세요? 이거 씨나고 씨가 냄새 많아서. 도색 작업을 마친 난로는 약 2~3일 가량의 건조 기간을 거친다. 그렇게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밤이 됐지만 난로 공장은 불을 환히 밝힌 채다.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빗자루를 들고 공장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퇴근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편한 마음으로 하고 행복한 마음이고 그냥 하루 일과를 힘들었지만 잘 끝내고 무사히 네. 아무 사고 없이 뿌듯해요. 그러고 뿌듯하고. 좋은 난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 퇴근 준비를 하는가 했는데 양손 무겁게 공장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이 눈에 띈다. 공장 식구들끼리 회식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자, 먼저 여기 다들 회식 준비에 들떠 있는데 혼자 일손을 놓지 못한 작업자가 있다. 숯 올려놓을 거. 숯 올려놓을 거요? 버리는 쓰레기 갖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솜씨 좋은 용접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회식 준비를 끝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런 아이디어 용품들도 뚝딱 만들어내는 이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모두 동원된다. 그래요? 아니야, 이거 한번 집어넣어 태우게. 함께 작업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 이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쌓여왔기에 10년, 20년 넘게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일 끝나고 일은 좀 고되더라도 이런 맛이 있어야 또 힘을 내서 또. 아, 그래요? 예. 그의 말 맞다나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또다시 힘이 나는 이유. 동료들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나누고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때문이다. 좋은 난로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꽃 앞에서 견디며 무거운 철판과 씨름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은 결코 힘들다 내색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이런 재미죠. 이런 재미로요?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힘든지도 몰라요. 그럼 멀 때는 시간 간지도 몰라요. 힘든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오히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이들의 마음이 따뜻한 난로를 닮았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바쁜 하루가 시작됐다. 이곳 난로의 특징은
전자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모두 수작업으로 조립해야 한다. 구석구석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다 안전을 위해서 다 하는 거고요. 구동하기 위해서 또 다 다른 부분들이에요. 난로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150여 개. 7명의 직원들이 3일을 붙어 있어야 한 대의 난로를 완성할 수 있다. 인내와 정성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과정. 하지만 좋은 난로를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좋은 벽난로를 더 연구해갖고 만들어서 소비자께서 좀 따뜻하게 한겨울 웃음으로 지내기를 바랄 뿐이고요. We're in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But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it. We're still fighting it. Oh, we're still fighting it. 그때는 뭐 돈 벌려고 그냥 무조건 돌아섰는데 그게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그때 네, 괜찮았죠. 이제 그만 찍어요.